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집의 한 구절일 수도 있고 SNS의 예쁜 사진, 글귀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감성적인 앤티 카페 같은 곳에 적혀있는 문구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하루 중의 아주 작은 일정 시간에라도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사람조차 드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을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숙제를 하고 있다고 라고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숙제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더라도요.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톨레는 우리 에고가 현재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에고는 지금 이 순간을요, 세 가지, 수단으로 대하거나 장애물로 대하거나 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컨대 운동을 하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오늘 이렇게 달리면 내일은 100g이 줄어 있을 거야 라는 목표를 되뇌면서 뛰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미래에 대한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쏟아지는 일거리들이 문제야 문제.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잡일들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을 할 때는 현재를 문제, 장애로 보는 거고요. 또 아예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는 그냥 현재를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냥 온전히 현재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해요.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황스러운 일이든 그것을 수단이나 문제나 적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그 순간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크리슈나무르티와 하쿠인 선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영적 교사이며 50년 넘게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강연하면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고 내용물을 초월한 것을 전달하려고 했다. 생애 후반기에 행한 어느 강연에서 그는 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서 청중을 놀라게 했다.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었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30년 동안 그의 말을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리슈나무르티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마침내 스승이 가르침을 이해할 열쇠를 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청중 대부분은 전보다 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말에 담긴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내면이 일어나는 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면적으로 무저항의 상태라는 뜻이다. 마음속에서 좋다 혹은 싫다 나쁘다라는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있게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걸 의미할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이라는 순간과의 내적인 조화를 기초로 행동할 때 그 행동에는 삶 그 자체의 지성의 힘이 작용한다.
일본의 한 마을에 하쿠인이라는 선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큰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어느 날 절 옆집에 사는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다. 화가 난 부모에게서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은 소녀는 갑자기 하쿠인 선사라고 대답했다. 몹시 흥분한 부모는 당장 선사에게 달려가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당신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딸이 자백했다고 말했다. 하쿠인이 그때 한 대답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렇습니까? 추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인근 지역까지 번졌다. 선사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선사는 개의치 않았다. 아무도 설법을 들으러 오지 않았지만 선사는 동요함 없이 담담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소녀의 부모는 아이를 하쿠인 선사에게로 데려다 주었다. 당신이 아버지니까 당신이 아이를 키우시오. 선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았다. 1년이 지났고 아이의 엄마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사실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푸주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고 밝혔다. 부모는 당황해서 하쿠인 선사의 거처로 급히 달려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당신이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제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사가 아이를 그들에게 안겨주며 말한 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렇습니까? 선사는 거짓이든 진실이든 나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똑같이 그렇습니까? 하고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 이 순간이 취하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간 드라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며 이 순간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었다. 그는 일어나는 사건을 자기화하지 않으며 그는 누구의 피해자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에게 어떤 힘도 미치지 못한다. 일어난 일에 저항하려고 할 때만 그 일에 좌우되고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세상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는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았다. 그 무저항의 힘을 통해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뀐다. 언제나 현재의 순간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면서 선사는 때가 오자, 인연이 돌아오자 아이를 보내준 것이다. 그렇다.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지금과의 관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취하고 있는 모든 모습, 즉 지금 존재하는 것들 혹은 지금 일어나는 것들과의 관계이다. 현재의 순간을 친구로 삼으려는 결정은 에고의 종말을 의미한다. 에고는 결코 현재의 순간과 사이좋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에고의 본성 자체가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에고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반응하는 것, 장애물로 반응하는 것, 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에고에게 현재의 순간은 기껏해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쓸모가 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가주는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그 미래는 언제나 현재의 순간으로만 다가오며 따라서 미래라는 것은 사실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생각 이상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이 방식이 작용하면 당신은 언제나 어딘가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바쁘며 결코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이 심해지면, 그리고 이런 일은 매우 흔한데 현재의 순간이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겨지고 다루어진다. 이때 초조함, 좌절, 스트레스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자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오직 지금인 삶은 문제가 돼버리고 당신은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게 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고 진정으로 삶을 시작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또 다른 문제는 끝없이 튀어나온다.
가장 나쁜 경우는 이것 또한 매우 흔한데 현재 순간을 적으로 취급하는 거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싫거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지금 일어난 일에 욕을 퍼부을 때 당신은 지금 삶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당신이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삶도 그래? 네가 싸움을 원하면 나도 한번 싸워주지 라면서 응답을 한다. 외부적인 현실은 늘 당신 내면 상태의 반영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적대적인 세계만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자주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나는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지금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물로 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지금을 적으로 취급하진 않는가? 현재 순간만이 당신이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또한 삶은 지금과 분리시킬 수 없으므로 그 질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이 삶과 어떤 관계인가?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카르트 톨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일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